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무원 징계 처분이 있고 이에 대해서 불복 구제하는 권리구제 수단 내지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징계 소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보통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가 이루어졌을 때 소청심사위원회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직 같은 경우는 인사혁신처, 현재 인사혁신처에 그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제 관할을 하고 있고, 지방 공무원은 각 시도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 같은 경우는 소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제 항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청심사, 군인 군무원은 이제 항고. 이 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인데, 일종의 특별 행정심판입니다. 일반 행정심판이 있고 이제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해서 시행되고 있는 특별 행정심판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고 하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 보장 그리고 직업 공무원 제도 확립,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 통제, 법원까지 가지 아니하고 이제 그 해결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정의 자기 통제 이런 것을 도모한다. 이제 이론상으로 이제 그렇답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은행이나 뭐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순수한 민간 청원 경찰이 아니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 경찰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제 소청심사가 아니고 일반 그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행정심판 청구로서 다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직 또는 지방직 기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소청심사가 아닌 행정심판을 통해서 다투어야 된다. 군인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 30일인데요. 징계 처분장을 이제 그 받게 되는데, 또는 이제 안날로부터 마찬가지로 그 법정 기한은 30일입니다. 이제 항고서라는 용어를 씁니다. 소청심사 청구서하고 이제 뭐 똑같은 거죠. 항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제 항고합니다. 관할 항고심사위원회에. 두 번째, 그 교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립학교 교원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동일하게 이제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이제 소청인이 소청심사 청구서를 이제 제출하면 소청심사가 이제 청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 측 인사권자, 징계권자가 이제 그 소청심사 청구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합니다. 소청심사 청구에서 답변의 내용은 이거죠. 소청인이 그 징계 처분에 불복해서 소청심사를 청구를 했지만, 우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소청인에게 징계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징계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징계 의결을 했고, 징계권자가 처분을 했기 때문에 소청인의 그 소청심사 청구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그래서 기각해달라라는 내용으로 이제 답변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그 복사본을 이제 소청인한테 이제 전달해 줍니다. 전달하면서 이런 개념인 거죠. 소청심사를 청구했더니 그 피소청인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 반박을 했다.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할 말 있으면 해라, 이런 취지인 거죠. 그래서 소청인은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소청심사 청구를 한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항고를 한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답변서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충 서면이라든가 이런 걸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청심사는 이제 특별행정심판이고, 일반 행정심판은 그 소청 그 심사 청구와는 다르게 원칙적으로 이제 그 서면주의거든요. 일반 행정심판 청구 사건은 서면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청심사는 그와 다르게 또 구술심리가 원칙입니다. 말로써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원칙이 여기는 또 출석을 해야 됩니다. 원칙이 예외적으로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의견서라든가 이런 걸 제출하면 이제 불출석하여서 심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청심사의 이제 대상 이렇게 보시면, 국가공무법상 소청심사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이렇게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거는 이제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각하가 돼버리는 거죠. 기각도 아니고 부적법한 청구다라고 해서 각하시켜버릴 것이고요. 징계, 가장 대표적인 게 징계인데, 징계는 파면해임, 강등, 정직, 여기까지가 중징계죠. 파면해임, 강등, 정직, 그다음에 감봉, 견책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시고 이제 군인 같은 경우는 이제 경징계 중에 이제 또 근신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예, 그다음에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뭐 강임, 휴직, 직위해제, 뭐 직위해제 같은 것이 이제 좀 많죠. 예, 면직, 그다음에 전북, 기각 계고, 뭐 불문 경고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불문 경고 이런 것도 소청심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부작위, 복직 청구, 봉급 청구, 이런 것들 했는데 이제 안 해버리는 거죠. 예,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청구했는데 안 해버리는 거, 부작위니까요. 이런 것이 있더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소청심사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일입니다. 30일 이내이고 이거를 이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네, 이거를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소청심사를 청구를 하면 그 효력은 일단 공무원 같은 경우는 어떻든 다 소급해가지고 처음부터 원처분이 발생한 시점으로 다 소급해서 효력이 미치게 된다는 것이고, 그 결정하면 그 해당 처분청은 이제 그 결정에 이제 구속된다, 직행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에 불복해서 나 인정 못하겠다, 행정소송하자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소청인이 만약에 기각이 돼가지고 만약에 구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나 인정 못하겠다, 소송으로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행정심판, 일반 행정심판과 동일하게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에서 이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해버리면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권리구제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확정적으로. 왜냐하면 상대방 측에서, 피소청인 측에서 인정 못해 우리 소송 가자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큰 원칙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징계를 받은 소청인 입장에서는 이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해버리는 것이 가장 이제 바람직한 것이죠. 예. 그렇지만 이제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감사원으로부터 파면 요구를 받아 행한 파면에 소청제기로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심사 결정을 한 경우에, 예, 감사원에서 이제 뭐 감사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파면 요구를 받아가지고 소청심사 파면 요구 받아가지고 이제 소청심사를 제기했어요. 한 경우에 이제 감사원은 인정 못하는 거죠. 예. 감사원은 파면하라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판면이 안 나왔을 때 그 통보를 하던 날부터 1개월 이내 소청심사 등이 설치된 장을 거쳐 소청심사위원회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재심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이제 감사원으로부터 파면 요구를 받아서 행한 파면에 대해 가지고 소청심사 제기를 했는데 심사 결정이 있었고, 감사원 입장에서는 파면 요구를 하라고 했는데 이제 그에 따른 결과가 요구에 반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제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이거는 1개월 이내 감사원이 해야 되는 거죠. 감사원이 재심 이렇게 소청심사위원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사립학교 교원 국공립과는 다르게 이것도 소청심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러니까 학교 법인이죠. 학교 법인도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법상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거에 따른 이제 결국은 징계 처분을 받으면은 이제 왜 불복해가지고 이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군인 군무원은 이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핵심이 뭐냐 하면, 가장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어떤 불복할 때에 원처분이 있으면, 여기서는 이제 원처분이 이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원처분이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그 다음에 군인 징계처분장, 이 징계가 있을 겁니다. 징계처분의 종류와 정도가 무엇이다 라는 것이 있고, 그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어떠한 것들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정도의 징계의 종류와 정도에 해당하게 의결을 했고, 그래서 징계권자는 이렇게 징계를 했다라는 것이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이걸 분석하는 게 가장 최핵심인 거죠. 예. 제일 먼저 할 일은 어떠한 일 때문에 어떠한 것을 징계 사유로 삼았는지, 징계 사유가 아닌 것을 징계 사유로 삼았는지, 또는 징계 시효가 끝났는데 징계로 넣은 건지, 그리고 어떤 증명이 없는데, 객관적인 증명이 없는데, 증거가 없는데 또 그 징계 사유에 넣었는지, 이런 걸 분석하는 것이 일단 우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분석은 곧 그 나한테 한 징계 처분의 종류와 정도가 어떠한 점 때문에 위법 또는 부당하다. 사실관계 측면 그리고 법률적인 관계 측면에서 이거를 분석해가지고 이거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각 사안사안마다 다 다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어떤 비위 행위, 그러니까 징계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나한테 한 징계 처분의 종류와 정도를 정한 그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 징계 처분장, 징계 처분장에 기재가 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전부 다 검토를 해서 본인의 처해 있는 상황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과연 이것이 이 정도의 징계가 그 합리적이냐, 그 재량권을 일탈하는 것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 징계에 불복할 수 있는 징계 소청과 징계 항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그 동영상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대댓글이나 또 별도 영상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